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선비입니다. 자, 오늘 8월 22일, 오늘 목요일 오전인데요. 지금 9시 14분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아침에 뉴스를 체크하자마자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급하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짧게 제가 어제 미국 관련된 뉴스 시황 전해드리면서 간단하게 대응해드릴 예정이니까 근무하시고 아침에 또 바쁘실 텐데 중요한 뉴스인 만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확인하시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지금 텔레그램을 두 개를 만든 게 있습니다. 100 프로젝트와 23 프로젝트. 바로 요 두 개인데요. 이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단기 투자 대응방이라고 해서 제가 텔레그램 방을 만들었고요. 구독자 한 명은 접니다. 저 혼자밖에 없어요. 투명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싶어서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8월 13일 거의 일주일 전쯤에 만들어서 그날 제가 매수하는 종목들에 대한 종목명과 날짜 그리고 매수 가격을 여기다 쓰고요. 증거 자료로 사진까지 캡처를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 8월 13일 오후 2시에 샀고 종목은 PNC테크 이렇게 나오죠. 얼마의 가격에 샀는지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증거 자료를 그때그때 제가 채팅으로 남기기 때문에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그날 매수 매도한 결과에 대해서 수익률 현황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제가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해서 오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이런 다양한 종목들을 8월 13일부터 8월 21일 오늘이죠. 오늘까지 이렇게 했고 함수가 이렇게 오류가 났는데 지금까지의 수익률을 통산 누적을 해보면 7%의 평균 수익률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하려는 프로젝트는 이게 아니에요. 저는 복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모든 계좌에 다양한 종목을 샀는데 여기서는 2%가 나고 여기는 9.7이 나고 이랬으면 이 평균 수익률이 맞죠. 근데 저는 이게 아니라 복리로 운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리로 수익을 굴렸다라고 하면 이 운영 수익률은 6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60%의 수익을 이룬 거죠. 제가 하려는 프로젝트가 바로 23 프로젝트 100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23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입장 요청을 24분이 해주셨고요. 100 프로젝트는 지금 11분이 시작을 해주셨는데 제가 동일하게 각각 100명이 모집이 되는 프로젝트에 한해서 이 텔레그램 방에다가 제가 계속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어떤 종목들을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데 이 이유는 어떠한 이유 때문이고 이 종목을 지금 사야 되는 목적과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라는 거를 공유를 해드려서 수익이 나면 아 이래서 수익이 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기는 투자 습관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3 프로젝트는 매월 월 수익률 23%를 목표로 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1099%의 수익이 나는 10배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100 프로젝트는 조금 더 안정적인 포트를 운영을 해서 월 6% 목표를 해서 12달 1년이 지난 뒤에는 2배 수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들과 감, 총 동원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매월 수익 현황을 결산을 해서 포트 점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종목들은 계속 선순환을 해서 이기는 투자를 할 거고 저도 실패하겠죠. 왜 물리는 게 없겠습니까? 물리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실패를 분석해서 포트 점검한 후에 다음에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로 계속 도전을 해서 선순환을 반복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이 번호로 숫자 23 또는 숫자 100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방식대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도 이 수익률 프로그램에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확률 높은 투자를 하면 그 확률 높은 투자의 1%, 2%의 그 수익이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계속 누적이 돼서 결국에 여러분들의 2배, 10배 수익을 가져다주는 복리 수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수익률의 절대적인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확률 높은 투자를 원칙을 지키면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원칙을 알면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그것을 공부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8시 23분에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밥캣 주주 명단 공개하라. 주주 명단 공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액트라고 하는 곳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뉴스에도 여기 나오죠. 액트는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창원지법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밥캣 주주 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액트는 앞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밥켓에 2차례 주주명부 열람 등사를 요청했으나 회사가 거부했다라고 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주명부 열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주주명부 열람은 말 그대로 이 회사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의 그 명부,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등사라는 얘기는 이 등자가 백일 등자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복사본을 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사할 수 있는 그 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서 요청을 했는데 회사가 거부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일단 궁금해서 저도 확실치가 않아서 찾아봤습니다. 네이버에 찾아봤는데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친절하게 누가 알려줍니까? 두산에 대한 내용은 두산이 알려준다. 두산 백과에 나와 있습니다. 자,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회사의 장부다. 여기 보시면 주주의 성명, 주소, 각 주주가 가지는 주식의 종류. 여기 보면 성명과 주소가 나오죠.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은 두산이 여러분들의 그 이름과 주소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주주 명부죠. 이거를 복사본을 달라 아니면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회사가 두산이 거절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거절할 수 있는 건지도 제가 법적인 근원을 찾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블로그에 있는 걸 찾아봤습니다. 이거 변호사분이 쓰신 건데 주주명부 등 열람, 등사 가처분 이 내용에 판례가 나와 있어요.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신청을 기각하는 사례가 혼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열람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그 사유에 따라서 열람할 수도 있고 회사가 거절하는 걸 그대로 인용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회사가 그 청구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함을 주장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회사는 두산이죠. 두산은 열람을 거절할 수 있는 적당한 사유를 통해서 거절을 2차례나 했다라는 내용인데 이번에 액트라는 곳이 다시 한번 그 신청을 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당위성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인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뭘 하려는 거냐? 주주명부를 공개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임시주주총회 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에 나서겠다라는 취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주이시기 때문에 이 액트라는 곳이 대리 행사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리 행사가 뭡니까? 주주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겠다는데 주주들의 어떤 명부를 열람을 해서 거기에 여러분들의 정보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소에 뭐 어떤 동의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송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의결권에 대한 대리 행사를 할 수 있겠죠.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밥캣 쪽으로 지금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두산 입장에서는 지금 금감원에서 무한 정정 요구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칼자루를 지금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금감원 금융감독위원회가 우리나라 당국을 대변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의 한 명의 목소리가 아니라 당국의 목소리가 주주들의 권익을 훼손하고 있다. 그래서 두산에게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입장이 이복현 한 사람의 의사가 아니라 당국의 입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두산이 이번에 이 소송에 대해서 기존에 거절했던 시점과는 사뭇 다른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판결에 따라서 주주명부를 열람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리고 강행 규정이죠. 그럼 해야 됩니다. 주주행동 플랫폼이다라는 이름의 이 액트라는 곳이 이 주주명부를 열람하고 등사를 하게 된 다음에는 어떤 액션을 취할지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하죠. 두산을 압박하고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주총을 앞두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합병 자체가 아예 무효화되거나 합병 비율을 개선하라는 그런 강력한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액트가 여러분들에게 접근하셔서 당신들의 어떤 이런 의결권을 대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동의해달라라고 하시면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좋은 것들을 한다라는 취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다른 뉴스는 이미 중복된 내용이 많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요거는 좀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 제가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미국 뉴스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뉴스케일 파워가 8.79달러로 마이너스 1.46% 소폭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자, 현재 이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위험하다라고 보여지는 수순은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BWX 테크놀로지스도 비슷한 흐름인데 뉴스케일 파워보다는 견조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1.44%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카메코 차트도 한번 보시면요. 0.0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주가의 흐름을 보면 BWX 테크놀로지스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의미한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지금 숨고르기 상태에 계속
진행하고 있다. 자, 오늘 국내 원전 시장은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모두 지금 소폭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미장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차트를 보시면 다행히 이 지지선들을 아직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 5일선은 살짝 이탈을 했지만 20일선은 지금 지지를 간신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걱정할 단계는 아닌데 좋은 모습도 아니고 그냥 숨고르기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 주가 지나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잭슨홀 미팅이 23일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한 11시 정도 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파월이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하죠. 파월의 어떤 그런 발표를 통해서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이 발언이 앞으로 9월 정책 반영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가 이 잭슨홀 미팅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물론 제가 그때그때 뉴스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오늘처럼 시황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선비가 나오면 제가 항상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텐베거 메이커 김선비의 영상이 뜨면 여러분들이 선비 로고가 나오면 실시간 뉴스가 나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영상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신선한 뉴스를 제공해드리고요. 다음에 또 제가 유의미한 뉴스가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또 영상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광고 드리고 있는 확률 높은 투자가 복리를 만든다. 이 프로젝트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100분이 모이면 제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2배 수익 그리고 10배거 제가 가능하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실 분들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여러분들 잘 대응하시고 이따 오후에도 제가 장 마감 취향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제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